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 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의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번 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기일 2, 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더 있잖아요.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탄핵건이 아직 평의가 평결이 이루어질 일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동안 한 총리 선고를 놓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해야 한다, 나중에 해야 한다, 혹은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먼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네,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전부터 그 순서에 있어서 저는 계속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비교적 좀 간명합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좀 결론을 내기가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간명하다는 점. 네.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국정 2인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의 거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놓기 전에 이 국정 2인자일 수 있는 총리의 이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행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결정이 선고가 되었을 때 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파장이랄지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 혼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합니까? 일단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윤 대통령과 굉장히 닮아 있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네. 이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했던 행동들이 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로 한덕수 총리도 현재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게 되면 네. 일단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행위를 과연 이러한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논리 구조로 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고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고편이 한 총리의 선고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증거 기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사 자료가 이 헌법 재판에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 증거 사용에서의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쟁점이 또 동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형사 사건에서의 수사 기록을 헌법 재판에 끌어다 쓰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한 가지의 쟁점이 닮아 있어서 이 네.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한 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려면요. 각하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일단 각하 처분이 나올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각하, 예. 네, 한 총리에 대해서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의결 정독수입니다. 한 총리를 총리로서의 일반 이 의결 정독수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의결 정독수를 적용해야 될 그 것이냐. 정족수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0명 이상으로 볼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각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한 가지의 쟁점일 것이고요. 네.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본안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쟁점으로는 저는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 측과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그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현재 받고 있는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근데 위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헌성의 정도가 중대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또 가를 수 있는 핵심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저도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하 내지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각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한 총리가 받고 있는 탄핵 소추사의 대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위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의결 정족수 또한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배제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각하나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여러 가지 행위에 효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했고 네.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이 직무 대행으로서 했던 행위가 모두 무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2명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으로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를 두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그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는 있을까요? 만약에 다음 주에 선고가 있으면 뭐 사법 슈퍼 위크가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또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월요일엔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을 테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 지정이 월요일에 나오기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월요일 나오기 들거든요. 힘들 거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또 사회적으로 파장을 또 만만치 않게 줄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날 선고일 지정까지 나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화요일에 지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 후반대, 다음 주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다음 주 높아서 후반대. 네, 만약에 다음 주 목금 중에 윤 대통령까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법상의 슈퍼위크다라고 다음 주를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를 왜 쓰지 않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요, 지난 17일입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또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구속영장 내용에 담겼거든요. 구속영장 내용에 담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15일에 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총은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왔고요. 네. 또 이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상부에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구속영장에 담겨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직 수사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체포를 저지했다라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또 이러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인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휩싸일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내일 영장심사 있잖아요. 네. 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뭘까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가 소명됐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 직원으로서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여러 차례 반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공무집행의 고의성,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성이 있느냐, 즉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서요. 내일 영장이 발부될까 여부는 과연 혐의가 현재 상태에서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한 가지 쟁점이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아서요. 네. 이 두 가지 여부를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